자, 이번 강의는 이제 전자기하의 8번째 챕터 자성체와 자기회로로 들어가 봅시다. 자성체. 자, 자성체는 우리가 전에 잠깐 살펴본 바는 있죠. 자석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석 옆에다가 우리가 철을 이렇게 가져다 주면 얘가 가만히 있나요? 얘도 같이 얘를 따라가죠. 바로 자석화가 돼버리는 거지. 그걸 우리가 자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하, 그 녀석은 바로 이 녀석에 의해서 자석화가 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기유도다, 자기가 이끌어내졌다 그런 얘기죠. 유도, 이끌어낸다 그런 얘기지, 그치? 자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물질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화되는 정도가 철이냐, 그쵸? 은이냐, 구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어떤 분류를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강자성체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강자성체는 그쵸? 이름에 강하게 우리가 자성을 띠게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하고, μs 뭡니까? 바로 B 투자율이 1보다 상당히 큰 값. 그럴 때 요 기호를 쓴다고 그랬지. 상당히 큰 값 얘기하고요. 자기장 방향으로 강하게 자화가 되어서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적인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물질을 강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니켈, 코발트, 철, 망간 등이 있는데 어떻게 외우자고 했어 이거? 니코, 철, 망. 니코에 철망을 달아라. 그럼 강하게 자석이 된다. 니코에 철망을 달아라. 니코철망, 니코철망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강자성체는 자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의 성질을 별개로 띠는 그런 구역이 이 물질 내에서 존재한다. 자구, 구역이란 얘기야. 구역. 자, 조금 이따 또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이 안에는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이것도 우리가 이 물질의 이 자개를 점점 세게 주게 되면 같이 이렇게 커지다가 이 녀석을 이제 약하게 만들고 없애버려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남게 되면서, 그쵸?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갔지만 내려갈 땐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어떤 자기적인 성질들을 갖게 되는, 뒤에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런 현상을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석화될 때, 자화될 때 얘가 직선적으로 이렇게 자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적으로 자화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자화되지 않는 그런 포화 특성, 자기 포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이거 뒤에 뭐 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1보다 상당히 컸다, 매우 컸다 라고 한다면 얘는 1보다 살짝 크다 라고 하는 의미로 1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상자성체는 자기장 방향으로 얘는 좀 약하게 자화되는 그런 물질을 상자성체라고 하고, 알루미늄, 백금, 주석, 공기, 산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자성체는 그쵸, 반대 방향으로 자성이 된다 그런 의미지. 그래서 비투자율이 얘는 1보다 작네. 얘는 1을 기준으로 표현하죠. 비투자율이. 그래서 우리가 μ제로 이걸 진공중 또는 공기 중에서의 투자율을 기준으로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비투자율. 그래서 이 녀석의 비투자율, 이 녀석을 우리가 1로 잡는 거지. 그쵸? 그럴 때 그 녀석보다는 좀 작게 나타나는 그런 물질을 반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자화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잘 안 붙는다는 얘기지. 자화가 잘 안 되고 거의 안 되고, 그쵸? 그래서 뭐 아연납, 구리, 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석에 붙여봤나요? 구리, 근 안 붙지,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뒤에 또 한번 나오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비투자율로 얘가 1보다 상당히 크다, 1보다 크다, 또 1보다 작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화율이라고 그래서 뒤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화율, 뭐 자이 이렇게 써요. 그리스 문자죠. 그리스 문자 X처럼 쓰고 자이 이렇게 읽고요. 이 자화율이 얘는 0을 기준으로, 그쵸?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0보다는 상당히 크고, 얘는 뭘까요? 상자성체는 자화율이 0보다 조금 크고, 그쵸?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0보다는 작다. 이것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걸 이끌어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비투자율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물질에 따른 비투자율, 그러니까 공기 중, 진공 중에서의 투자율을 뮤제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값의 비투자율을 1로 봤을 때 이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투자율이 아니다가 아니야, 비율을 뜻해요. 비율. 그래서 이 표를 보면 굴이나 비스무트 같은 경우는, 그쵸? 1보다 조금 작은 값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1보다 작은 반자성체의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진공을 1로 보는 거죠. 1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거는 조금 크네요. 그치? 1보다는 조금 큰. 그쵸? 비투자율이 1보다는 조금 큰, 이거는 상자성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코발트, 니켈, 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죠. 250배, 600배, 6천에서 20만 배. 그리고 슈퍼몰로이 이런 것은 100만 배 이렇게 얘기하죠. 슈퍼몰로이는 우리가 포멀로이라고 하는 인간이 뭐 만들어낸 일종의 합금이죠.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어떤 물질을 썼느냐, 그래서 먼 포멀로이, 또 먼 포멀로이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걸 통틀어서 슈퍼몰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호, 이 녀석은 100만 배 상당히 자석화가 강한 자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비투자율이 1보다 상당히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화현상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원자를 이렇게 한번 보면 핵을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전자를 개별적으로 한번 가져다가 이렇게 놓고 보면 전자 스스로도 자전을 한다는 거죠. 스핀, 돈다는 거죠. 당구로 치면 시내로 도는 거지. 얘가 돌고 있어요. 얘가 스스로 돌면서 돌아. 태양과 지구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보죠. 바로 이런 자전 현상 때문에 생긴다, 스핀 현상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화 현상이. 즉, 이 전자가 우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뭡니까? 바로 자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아하, 얘가 이렇게 도니까 이것도 오른나사 법칙이네. 그쵸? 이 방향으로 도니까 이 방향으로 자계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들은 이렇게 스핀이 불규칙적,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균형 자체가 중성을 갖게 되죠. 그래서 자석화를 안 띄고 있다가, 그쵸? 여기에다가 강한 자석을 가져다가 이렇게 여기다 강한 자석, 슈퍼몰로이로 만든 자석을 샥 가져다 놓게 되면, 그쵸? 자석을 가져다 놓게 되면 이 녀석이, 그쵸? 이 자전축이, 즉 센 자기장에 오래 놓아두게 되면 이 자전축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석의 분자 배열을 한번 보면 이렇게 스핀 현상이 일어나는 축이 바로 한 방향을 향하게 되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또 자석이 된다, 그 얘기죠. N극, S극 이렇게. 그렇지?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뭐 자석을 뗐을 때도 얘가 자석의 성질을 대부분 유지하죠. 여러분들 철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자석에 한참 동안 붙여놓고 보면 이 녀석이 자석이 돼 있죠. 자석을 못에다가 한참 붙여놓아 보면 자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을 다시 이런 자석이 아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바로 강한 충격을 주거나, 즉 자석 그 목 같은 것을 망치로 막 때리는 거예요. 두들겨 패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아니면 높은 온도를 가열해 버린다, 그 얘기죠. 이걸 우리가 이 자성을 깨트리는 그런 온도를 우리가 큐리 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큐리 온도, 바로 순철 같은 경우, 순수한 철을 얘기하는 거죠. 순철 같은 경우는 뭐 770도씨 정도의 열을 주게 되면 얘가 이런 배열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 얘기지. 아, 그런 현상이 있구나. 그래서 강자성체를 이렇게 우리가 분자 단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녀석이 어떤 이 자화의 경향을 갖는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역에서는 이 녀석들이 이 방향으로 우리가 스핀의 축이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고, 또 어떤 구역에서는 얘가 이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어떤 구역에서는 얘가 이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구역들이 이 물질 속에 존재하는 건데, 그런 구역 자체를 우리가 자구,
마그네틱 도메인이다. 구역인 거죠. 그런 경향을 갖는 구역.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바로 강자성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여기에다가 역시 강한 자석을 한번 샥 가져다 놓게 되면 이 자석의 영향으로 이 자구에서의 이 배열들이 그쵸? 오호, 이쪽 방향으로 강하게 일어나서 그쵸? 여기에서도 바로 자석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녀석들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향하게 된다. 강자성체는 이런 성질이 있고 자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상자성체는 자구가 없거나 아주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석을 이렇게 가져다 놔봐도 뭐 약하게 자석화가 되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 아주 약하게 되거나. 그렇죠? 이게 상자성체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에는 아예 자구가 없어요. 없어. 자구가 없어. 그래서 그런 성질 때문에 바로 자석화가 안 되거나 오히려 약하게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자석화가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자화현상은 전자의 이런 스핀의 어떤 배열 때문에 그런데요. 그 스핀의 배열을 한번 살펴보면 강자성체는 그렇죠. 이 스핀의 배열이 한 방향으로 강하게 일어나고요. 경향성이 보이죠. 강하게 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상자성체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죠. 얘보다는 좀 덜하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그렇죠. 위아래가 어떻게 보면 적절히 반대 방향으로도 상당히 분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자성체의 스핀의 배열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위아래가 동등하게 이런 형태로 강하게 나타내는 것을 이 녀석의 어떤 반쪽짜리다. 그런 의미로 얘는 반강자성체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 모양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자화의 세계를 자화의 세계를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화의 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유전체의 분극, 자화의 세계를 J라고 하는데 유전체의 분극의 세계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유전체의 분극의 세계를 한번 더 복습을 하고 비교해서 공부하면 훨씬 좋기 때문에 한번 이거부터 살짝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극판에다가 이렇게 유전체를 집어넣고요. 거기에 이렇게 전개를 가해주게 되면 이 녀석에서도 이렇게 극이 나뉜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전체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강하게 이렇게 분극이 일어나고 어떤 것은 또 약하게 일어난다 그 얘기였죠. 그런 세기를 우리가 분극의 세기 P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렇죠? 바로 여기에 얼마만큼 그렇죠? 전하들이 이렇게 강하게 약하게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극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P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녀석은 이런 전하를 면적으로 나눠준 일종의 전하 밀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한번 이 거리 D를 한번 곱해 봅시다. 여기에도 D를 곱하고 여기에도 D를 곱해 보면 이 녀석은 그쵸 이제 부피라고 할 수 있죠. 면적에다가 우리가 거리를 곱하면 부피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m이라고 썼고요. 그때의 전하량에 바로 델타 또는 D를 곱한 것이 쌍극자 모멘트였기 때문에 이 녀석 대신에 m을 써서 이거는 단위 최적당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랬었지. 그리고 그때의 또 분극의 세기는 자 유전체를 달기 전에 그때의 진공 중에서의 우리가 전속 밀도 이 녀석과 얘를 달았을 때 유전체를 끼워 넣었을 때의 이 전속 밀도의 차이가 역시 또 분극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걸 기억해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D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입실론 2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당연히 뭐 D0는 엡실론 제로 2 이렇게도 표현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적절히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해서 또 얘는 그럼 입실론 제로 입실론 S2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하고 이 녀석을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전개에 관한 식으로도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했었지.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분극률이다 그랬었죠. 이 부분을 분극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 부분을 비분극률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 부분 다시 복습을 해야 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지. 그리고 요 녀석은 다시 적절히 이 식을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요걸 기억을 해둬야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유전체에서의 분극의 세기를 공부했던 거라면
자, 이제 자화의 세기로 가야 돼요. 자화의 세기. 그래서 자화 현상 자체는 이렇게 강한 자석이 있을 때 거기다가 자, 철을 하나 갖다가 샥 놔봅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두게 되면 이 녀석이 자화가 되면서 얘가 자석화가 되는 거죠. 그치? 오호. 그래서 N극 쪽에는 S극이, S극 쪽에는 N극이 이렇게 자석화가 되는데, 바로 이런 어떤 물질에 따라서 얘가 자석화가 더 되고 덜 되고가 있겠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조금 작게 가져다 놓고요. 그때 여기에서의 우리가 자개의 세기, 이 녀석 외부에서의 이 자개의 세기를 H0라고 한번 해봅시다. 바로 여기 검은색으로 표현한 이 자개의 방향을, 이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래 자개의 세기를 H0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 바로 이 녀석이 자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자화의 세기를 우리가 J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웨버 퍼 제곱미터, 미터 제곱이 된다 그 얘기죠. 웨버 퍼 미터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외부 자개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외부 자개에 의해서 이 자성체에 유도되는 단위 면적당 자기 모멘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까 우리 뭐였습니까? 분극의 세기에서는 P9로고요. 얘가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 그랬었죠. 아, 여기도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다 라고 하는 걸 비교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자화의 세기는, 그쵸? 단위 면적당 우리가 자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변의 이 길이, 요 길이 우리가 L이라고 하면 요 길이죠. 그 애를 곱해주면 바로 이 녀석은 부피가 되는 거죠. 부피. 그래서 V분의 자기 모멘트 ML이었잖아. 그쵸?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상당히 우리가 분극의 세기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분극의 세기에서 방금 살펴본 대로 분극의 세기는 바로 D-D0였듯이, 오호, 여기에서도 바로 자석 밀도 B-B0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μH였죠. μH. 그리고 B0는 μ0H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쵸? 이 녀석 대신에 μH, 그리고 μH는 뭡니까? μ 대신에 우리가 μ0 μS 이렇게 해야죠. 그거 H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걸 대입하고 요걸 대입해서 여기 μ0 공통인수 꺼내고요. H는 오른쪽으로 꺼내서 정리해보면, 그쵸? μ0에 여기 μs-1H다 얘를 정리한 거야. H는 μ0는 μ0대로 이쪽으로 꺼내고요. H는 H대로 이쪽으로 꺼내서 남는 μs와 -1 정리해 준 거죠. 아,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네 형태가. 그쵸? 이 녀석을 그럼 여기에서는 자화의 세기 뭐 이래 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이 자화율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 녀석을 자이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앞에 살펴본 여기 분극의 세기와 사실 동일한 형태예요. 그치? 이것을 우리가 비자화율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 이렇게 변형된 것은 이제 이 관계를 이용해서, 그쵸? 동일하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죠. 이거 뭐 한번 해볼까요? 자, 뭐 이 녀석에서 이 녀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자, B는 μ0 μsh였죠. 그러면 H는 어떻게 됩니까? H는 이 녀석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여기는 μ0 μs 우리가 B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값들을 여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쵸? 정리를 해주면, 오호, 여기에서는 요거 약분돼 보면서, 그쵸? B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요것은 일단 B만 남게 되고, 그치? 여기에서는 또 요것 대신 여기 H에다 집어넣으면 이하고 또 약분돼 버리면서 남는 것이 얘가 μs분의 B가 남게 되니까 B를 요 밖으로 지금 공통인수 묶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식을 이용해서 변형해 준 거에 불과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자화율 요 녀석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화율은 이제 자이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분극률처럼 분극률 어떻게 썼습니까? 바로 얘는 입실론 제로, 입실론 s-1과 지금 동일한 형태의 식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을 얘는 비자화율
이 녀석을 비분극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럴 때 앞에서 본 대로요.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서는 그때의 이 B 투자율이 강자성체는 1보다 매우 컸고 상자성체는 이 B 투자율이 1보다 조금 컸고요. 그렇죠? 반자성체는 B 투자율이 1보다 작았었죠.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 녀석부터 한번 볼까요? 이 녀석이 만약 1보다 작은 값을 여기에다가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양수니까 이 녀석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화율이 0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녀석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1보다 상당히 큰 녀석 집어넣으면 뭡니까? 이거 2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값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녀석은 상당히 그쵸? 0보다 큰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얘도 1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이 녀석 자체도 역시 1보다 큰 값, 즉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요. 자화율이 0보다 크게 되고 이 녀석은 이제 0보다 작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 그 얘기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자화율 자이는 뮤0 뮤s-1이고요. 바로 이 녀석은 분극률이었어. 분극률과 자화율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에 의해서 자 J가 뭐였습니까? J는 자화의 세기였죠. 자화의 세기. 그 다음에 분극의 세기는 뭐였습니까? P라고 썼고 바로 D-D0 요거였듯이 자화의 세기 바로 B-B0 그쵸? 자속밀도 마이너스 그쵸? 자속밀도 진공 중에서의 자속밀도 요거 다 같이 연관지어서 외워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 대신에 바로 그치? 뮤0H 이렇게 써본다고 한다면 이 녀석이 바로 4파이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상당히 작은 값이죠. 거기에 H를 곱해서 뺐다는 것은 우리가 B라고 하는 우리가 자속밀도보다 이 자화의 세기는 살짝 적은 값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화의 세기는 이 자속밀도 B보다 여기 상당히 작은 값이에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이 자개의 세기에 곱해진 걸 뺐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값을 뺐기 때문에 그쵸? 자화의 세기는 우리가 자속밀도보다 약간 작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뒤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지만 우리가 BH 곡선에서 여기 H 자개를 강하게 두게 되면 요 녀석이 그쵸? 강하게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요 녀석이 이렇게 해서 포화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B의 어떤 곡선이라고 한다면 자화의 세기는 얘보다는 살짝 작은 그쵸? 이렇게 얘가 J의 그래프는 얘보다는 조금 작은 형태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분극의 세기 이 녀석과 같이 반드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이 자화의 세기 또 자화율 이런 것들도 같이 연관지어서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데 이 녀석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이 녀석도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정리가 잘 되면 덤으로 하나를 더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강의를 먼저 하고 얘를 복습을 한번 하고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